처음에 시험에 나오는 주제가 거기 정비사업 세 종류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그 재건축 재개발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까 재건축 재개발 사업 할 때는 여기 조합이라는 걸 만드실 거예요. 재개발하고 재건축할 때. 그럼 거기 개선 사업은 조합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따 보실 건데 그 개선 사업을 할 때는 그 토지 등 소유자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 개선 사업 들어가죠? 여기 재개발 사업 위에 사실은 개선 사업도 있는 건데 이 개선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그냥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끝내시면 돼요. 조합원까지 가시면 안 돼요. 이 개선 사업 할 때는 조합 만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이 토지 등 소유자를 구분하시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까지 가셔야 돼요? 조합원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합 만드는 사업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3번, 4번도 참고로 봐두시는데요.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그 두 개의 공기업을 우리 정비법 내에서만 토지주택공사 등 이렇게 불러요. 이거 좀 특이하게 토지주택공사 등을 토지주택공사하고 누구까지를요? 지방공사를 이렇게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시장군수 등이라는 용어가 있죠? 그거는 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 등은 시군구청장에다가 그 자치시하고 제주자치도, 특별자치도까지 그 5명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시장군수 등이라고 부를 거니까 그것도 좀 참고로 좀 봐두셔야 됩니다. 시군구청장 포함해서 자치시장하고 자치도의사. 나머지 그 정비기반시설, 도로공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동이용설 같은 거 놀이터 마을에 가는 이런 건 나중에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정의법에서는 용어 정리를 처음에 하셔야 돼요. 테마 1. 용어 정리가 한 문제고, 이제 그 다음 공부하실 때는 용어를 하시고 나서 아까 맨 앞으로 가셔가지고 이 순서, 이거. 맨 앞으로 가셔가지고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아까 제가 기본계획이라는 계획을 각자 도시의 장들이 있었죠? 기본계획을 5명이, 군수는 안 하는 거고, 이 서울시장님이나 뭐 대전광역시장님, 청주시장 같은 분들이 자기 도시에 대해서 기본계획이라는 계획을 만들면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정구역이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 예정구역이라는 게 기본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거로 이제 사업의 시작, 후보지, 사업 후보지를 예정구역으로 범위를 발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정비계획을 여기 빨간색 특별시 광역시는 구청장이 만들어서 이거를 다시 특광한테 올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관청은요. 이 파란색은 아까 여기 이분들이죠. 자치시하고 자치도 시장님들이 기본계획을 만들었을 때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이 직접 정비계획도 만듭니까? 만들어서 아까 정비구역도 이 자치시와 자치도와 시장님들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여기 빨간색, 파란색을 구분을 해서 보셔야 돼요. 여기 군수 들어가죠, 군수. 군수는 기본계획은 안 만들고, 군수는 정비계획부터 만들어서 정비구역으로 막바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군 단위는 아까 뭐 홍천군 이런 데는 기본계획이 없어요. 없으니까 예정구역도 없어요. 없고 그냥 바로 재개발 사업할 장소를 찾아서 정비계획이라는 세부계획부터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군 단위는. 그 다음에 정비구역을 군수가 지정하고 바로 추진위원회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앞에 아까 기본계획을 5명이 만들고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아까 뭐가 있었습니까? 정비 예정구역. 그 앞쪽에서 기본계획의 내용, 정비 예정구역을 정하고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라는 게 있었죠?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정비계획을 기본계획에서 예정구역 발표한 다음에 그 밑에다가 언제까지 정비계획을 만들어 와라 이렇게 시기를 정해준다고요. 근데 시기가 일시에 다 하는 거예요? 단계별로 하시는 거예요? 단계별 추진계획이니까 단계별로 3개월 단위로 잘라줘요. 실제 그래요, 실제 3월 달에 만드는데 이렇게 6월 달에 9월 달 이런 식으로 3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이 사업의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순번. 우리 사업을 빨리 하는 게 좋죠? 이렇게 뭐든지 빨리 좀 이런 것도 사업을 좀 빨리 진행하는 게 좋은 건데 이렇게 여기는 제일 늦어져요. 9월 달이기 때문에 9월 달까지 정비계획을 만들어 와라 이렇게. 그럼 이제 만약에 정비계획을 이 구청장이 안 만들면 어떡할 거예요? 안 만들면. 우리 안 만드는 구청장이 누구냐면 서울특별시랑 당이 틀린 사람이 있어요. 여기 서울특별시가 현재 민주당이죠? 근데 여기 지금 구청장이 한국당 같은 야당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재개발 정책이 틀리니까 정비계획을 안 만들어요. 안 만들면 이따가 제한이라는 걸 넣을 수 있어요. 제한. 자, 이제 바로 받을 건데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좀 빨리 만들어 달라고 여기서 제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안. 정비계획을 안 만들면 제안을 할 거예요. 자, 미리 좀 봐주세요. 안을 제출하는 겁니까? 네. 정비계획을 안 만들면 제안서를 낼 수 있다. 자, 제안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이 정해진 시기까지 안 만들면 제안이라는 걸 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순서를 잡았으니까 일단은 저기를 한번 보시죠. 본 파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아까 테마 2로 가볼까요? 테마 2. 기본계획부터. 자, 기본계획이라는 게 이제 82페이지부터 나오네요. 여기다 제가 간단하게 이제 시험 주제를 좀 잡으면서 보겠습니다. 자, 테마 1은 용어 정리고, 테마 2가 기본계획이에요. 자, 두 번째 테마. 자, 이게 지금 기본계획이죠? 네, 그러면 딱 세 가지만 공부를 좀 하시면 돼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하는 건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5명이 수립한다, 이렇게. 그 수립권자 있었죠? 네, 거기 보면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님들이 10년 단위로 수립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5년마다 타당성 검토도 하고, 근데 그런 건 그만두고, 그냥 일단은 관청이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세종자치시장님하고, 제주자치도지사님하고, 그 다음에 시장 같은 분들이 기본계획을 만든다. 그럼 기본계획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가셔야 돼요, 내용. 그 내용을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사업의 기본 방향부터 시작하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4번에 정비 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입니까? 네. 그 정비 예정구역을 개략적으로 발표해주고 그 아래 보시면 단계별 추진계획으로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라고 돼 있습니까? 네. 그거 줄을 치시고 또 밑에 보시면 세입자 주거 안정대책. 세입자 전체 도시에서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세입자의 이제 주거 안정 대책 같은 걸 만들어내고 그 세 개만 보시는데 중요한 건 4번, 5번이 중요한 거예요. 네. 4번, 5번이 아까 정비 예정구역이죠? 네. 정비 예정구역을 발표한다, 이거. 네. 그 다음에 정비 예정구역별로 단계별로 사업을 하라고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라는 것도 있었죠? 네. 이렇게만 좀 보시면 돼요. 정비계획을 언제까지 만들어 와라. 이렇게 수립하는 시기.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시면 되겠는데, 절차. 자, 그 정비계획을 만들 때는, 거기 보니까 주민의견, 14일 이상 공람을 해서 주민의견하고 지방의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의견 청취 끝나면 협의, 다른 관청과 업무 협의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들 전문가들보다가 심의합니까? 자, 이게 끝이에요. 의협심, 이렇게. 주민의견을 들으시고, 근데 이 주민의견이 일단 14일이죠? 이거 14일 정도 이상 공람을 해서 주민 의견을 듣고 지방의 의견도 들은 다음에 자, 다른 관청과 업무 협의하고 또 이제 대학 교수님들이 참석하는 위원회 이런 거 심의를 마치고 나서 최종적으로 정해지고 나면 잘 보세요. 여기서 이거를 발표하는 거예요. 고시하는 거예요. 고시. 고시한 다음에 국토부 장관님한테 보고인데 거기서 아까 승인은 뭐예요? 승인.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만 도지사님한테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여기서 보세요. 아까 시장 중에서 청주시장님은 인구 50만 이상이니까 대도시죠. 네. 근데 우리 충주는 인구가 몇 명인가요? 네. 거기가 제가 알기로 30만 좀 넘을 거예요. 충주나 제천은 50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충주 같은 데는 뭐 많아야 뭐 인구 뭐 35만 뭐 40만 좀 늘었으면 40만 됐을 것 같은데 근데 서울 사람들은 충주를 더 잘 알아요. 충주에 관광지가 많고다 보니까 근데 충주에서 배도 사고 났었잖아요. 그래서 너 어디 사러 가라면 청주 사러 가라면 너 충주 사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겠다고요. 근데 이제 충주 같은 데는 대도시가 아니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장님도 기본계획을 만드는데 대도시가 아닌 시장님은 여기서 뭐도 받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타고 들어와서 승인. 예, 도지사님한테 이렇게 내부적으로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예, 그 다음에 이렇게 고시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승인받는 사람은 대도시예요? 대도시가 아닌 시예요? 네, 대도시가 아닌 시만 이렇게. 대도시가 아닌 시장님은 주민 의견을 듣고 지방 의견 듣고 협의와 심의를 마치고 나서 이쪽으로 승인 받은 다음에 이렇게 고시로 가라는 거고. 다른 관청들은 승인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 승인제도 요거하고 주민 의견 요거 14일 요거만 좀 아시면 돼요. 이렇게. 시험에 나올 부분이 요런 거밖에 없습니다. 수립권자하고
정비 예정구역이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 주민의견 며칠입니까? 14일이고, 쭉 절차를 해서 승인까지 받는 사람은 대도시가 안인 시장님만 도지사한테 승인 받은 다음에 이제 고시로 가고, 최종적으로 이제 국토부 장관님한테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요거밖에 없어요. 테마 2에서는. 요것만 아시면 문제 풀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마 3입니다. 테마 3. 자, 이제 세 번째 테마는 정비계획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기본계획에 따라서 자, 정비계획이라는 세부 계획을 하나를 더 만드셔야 돼요. 자, 기본계획은 도시 전체에다가 청주시 전체에다가 딱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기본계획 만들어서 예정구역을 발표하면 정비계획은 여러 개인가요? 여러 개가 나오셔야 돼요. 그 예정구역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예정구역별로 각각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비계획은 정비 예정구역에다가 세부적으로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지시하는 계획이다. 정비계획은 여러 개야. 여러 개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서울시에다가 예정구역을 기본계획으로 발표했으니까 그 기본계획 내에서 예정구역이 나오면 그 예정구역에다가 각각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정비계획은 일단 처음에 보실 게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입안에서 이 정비구역까지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처음에 얘기한 게 아까 얘기한 거예요. 구청장이 특광한테 올려서 정비구역 정할 수도 있고, 아까 파란색 관청들은 자기가 직접 했죠. 저쪽에서. 네. 그거지. 그거. 처음에 이제 공부하실 부분이 뭐냐면, 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라고 그래요. 자,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는 이제 어떤 절차를 거치는 거냐, 둘로 나눈다. 하나는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는 직권도 있고. 그 직권이란 말이 파란색, 지정 신청이 좀 저쪽에서 빨간색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 처음에 거기 지정 신청은 누가 하셔야 돼요? 신청은 아까 우리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아래 구청장 있었죠? 구청장이. 여기서 구청장 등이라는 말은 뭐냐면, 구청장 등은 구청장하고 이게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는 무시해버리고 그냥 구청장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만들었으면 거기서 뭐 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한 거. 자, 주민한테 서면 통보해야 됩니까? 네, 그 홍원동 안에다가 그 홍원동 예정구역의 주민들한테, 그 소유자들한테, 토지 가진 사람 또는 건물 가진 사람한테 다 개별 통보를 하셔야 돼요. 정비계획의 내용을. 그 다음에 구청에서 설명회도 합니까? 네, 설명회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세요. 30일 이상 주민공람. 30일이죠? 네. 아까 기본계획할 때는 14일이잖아요. 네. 요거 일단 기본 비교하셔야 돼요. 기본계획 만들 때는 14일 정도만 주민의견 들으시고 주민 통보나 설명이 안 하는데 여기서 이걸 다 하셔야 돼요. 주민에게 서면 통보, 정비계획에 대한 설명에 30일 이상 주민공람이라는 걸 하고 주민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까지 들어서 최종적으로 이게 이제 특별시장님 광역시장한테 가셔가지고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특광에게 이 관련 서류 같은 거 다 올려가지고 특광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으로 가서 지정 신청이라는 게 들어간 다음에 지정 요청 또는 뭐 지정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제가 직권으로 할 때는 여기 빨간색이 아니라 이제 파란색 관청들이죠. 아까 파란색. 아까 세종자치시, 그리고 제주자치도지사, 그다음에 시장, 그다음에 군수까지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은 정비계획을 자기가 입안했으면 이것도 해야 됩니까? 이거 다 하셔야 돼요. 주민에게 서면 통보, 설명회, 30일 주민공람 이거 다 하신 다음에 이거는 본인 자신이 직접 하는 거예요. 직접. 자치시장하고 자치도지사,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구역까지 정하는 거죠. 이렇게 둘로 나누시는 거. 이런 걸 잘 나눴다가 나중에 이제 그럼 이렇게 막 한다는 거예요. 이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을 만들면 도지사한테 지정 신청한다. 이렇게 없는 말을 지어낸다. 여기 소설 쓰는 거예요, 소설. 없는 거죠. 신청하는 사람은 여기 구청장만 신청하게 돼 있습니까? 근데 여기는 그냥 본인들이 직접 한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주시고. 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제안이라는 거, 제안. 그 제안 나왔죠? 요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안. 자, 정비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자, 요건 잠깐 교재를 보세요.
그 정비계획 보시면 두 번째로 공부하실 부분이 그 83페이지에서 하단부에 그 지정 신청과 직권 지정 그 파트가 있고 제한은 동그라미 1번 누구예요? 토지 등소유자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거기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에게 제한할 수 있습니까? 네, 자 일단은 거기서 구청장만 보시면 돼요. 구청장이나 그 시장군수, 자치시와 자치도가 제한 정비계획 만드는 사람인데 자 거기 토지 등소유자가 구청장 같은 사람한테 정비계획을 안 만드니까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박스 안에 그 기억번 좀 보세요. 기억번 아까 얘기한 거예요. 아까 기본계획에서 정비계획 수립 시기 요거 아까 입안 시기 요거 요때까지 정비계획 만들려고 했죠. 요거 얘기한 거예요. 그 입안 시기가 수립 시기 같은 말이라고요. 그럼 아까 예정구역 발표한 다음에 요때까지 정비계획을 만들어 오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정비계획을 입안을 안 하고 있습니까? 누가 안 하는 거예요? 구청장이. 구청장이 아까 당이 틀리면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인 입안 시기가 경과했는데도 정비계획을 안 만들고 계속 미루는 거예요. 구청장 뒤에 서울시장 막 싸우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토지동 소유자가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을 할 수 있습니까? 일종의 이제 건의서를 내서 빨리 정비계획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 그 비읍번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자, 이것도 예상 문제야. 자, 이때는 토지동 소유자 3분의 2가 동의해주면요. 그럼 정비계획 기존 거를 변경해달라고도 요청 제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 정비계획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기존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비계획에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용적률이에요, 용적률. 여러분 거기서요, 잠깐 우리 그 3번 좀 보세요, 3번. 자, 3번에 보시면 여기 정비계획의 내용이라는 게 있습니까, 내용? 아까 기본계획 내용 말고 정비계획의 내용에 보면 거기 5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건폐율, 용적률, 높이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확정되는 거예요. 여기 홍은동 안에서 건폐율은 뭐 30%, 용적률은 180% 이렇게 정해지는 거라고요. 근데 용적률이 180%가 정해지면요. 정비계획에서 아파트를 여기서 1,500개 정도 짓는데 이게 1,500개가 너무 개수가 1,800개로 늘어나면 좋습니까? 더 좋죠? 이게 왜냐면 개수가 더 커지면 아까 조합원 분양하고 남는 것도 일반 분양이 되잖아요. 일반 분양이 되면 다 조합에 수입이 되고 기존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추가 분담금을 낮춰준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880%면 아파트를 1,200개인데 1,200개 진다면 뭐일까? 1,200개? 1,200개만 지면 용적률이 180%라서 그럼 아까 잔여 물량이 200개 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합의 수입이 확 줄잖아요. 그럼 저 용적률을 180%가 아니라 210% 이렇게 올려달라고 주민들이 가서 주장할 수 있죠. 이게 그거예요, 이거. 그 정비계획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정해놨는데 이게 너무 낮아요. 높이나 용적률이 너무 낮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존 완성된 정비계획이 마음에 안 들죠. 이거를 아파트를 1,500개나 1,600개 짓기 위해서 이걸 1,500개를 짓려면 이 정비계획에 들어가 있는 용적률을 어떻게 된다고요? 이걸 높이셔야 되는 거예요. 높여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처음에 우리 제안할 때 첫 번째 제안은 정비계획을 아예 안 만들고 있죠.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됐는데도 안 만들면 정비계획을 최초로 만들어달라고 제안할 수도 있고 비읍번은 정비계획이 나와 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정비계획을 바꿔달라고도 제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3분의 2 동의를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비계획에서 용적률을 최대한으로 이빨 올리셔야 돼요. 올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뭐를 많이 짓습니까? 아파트를 많이 짓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정비계획 같은 거를 처음에 만들 때 주민 설명회 이런 거 할 때라든가 정비계획의 변경 제안서라는 걸 내가지고 최대한으로 높이셔야 돼요. 그래서 아파트를 일반 분양을 많이 하게끔. 그러면 기존 조합원들이 추가 부담금이 뭐 2억에서 1억 3천으로 떨어져요. 그럼 조합원들이 이제 끝내주는 거죠. 우리 조합장 최고라고. 근데 그런 조합은 많지는 않은데 그렇게 강력하게 가서 그래서 이제 이 또 행정관청은 이 용적률을 높여주면요 뭐를 할까요? 뭘 주장할까요? 니들 땅 중에서 뭐 한 10%를 내라 뭘 만들게 공원이나 주차장 만들기 이렇게 또 한다고요. 그런데 그래도 차라리 땅을 주시는 게 나아요. 위로 더 지으면 되잖아요. 위로 더 줘서 그 자기 어차피 공원은 우리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타협을 해가지고 용적률을 높이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용적률 높이고 나중에 여기
저기 사업 시행 계획에서 아파트 몇 개 짓는 게 확정될 때 많이 줘야 되죠? 네, 많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할 때 공사 기간은 짧게 하셔야 돼요. 짧게 해야지 공사 비용을 아낄 수 있잖아요. 철거하면 철거 그 자재가 나오고 자재. 철거하면 여러 가지 재활용 자재가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조합의 수입이에요. 그 재개발 사업할 때 그 철거업체가 수입 같은 거를 잡아요. 철거하는 업체에 들어오겠죠? 걔들이 조합에게 돈 준다니까요. 그 아파트 세수가 많으면 그 철거할 때 여러 가지 그 파이프 같은 게 다 구리잖아요, 구리. 그게 되게 또 돈이 된다고요. 구리 되게 비쌉니다. 그 옛날에 저도 군대 있을 때 구리 모으느라고 구리선 훔쳐다가 걸려가지고 군대에서 이렇게 폐품 많이 모으면 휴가를 줘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공병 막 500개 모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선 하나 끊어가지고 구리 무게 달면 끝내줍니다. 구리 무게 달면 뭐 키로당 얼마 해가지고 바로 휴가 갈 수 있어가지고 그거를 누구랑 같이 가서 훔쳐오다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까딱하면 군기교육도 할 뻔해가지고 잘 이제 해서 무마했는데 이게 구리가 이게 나중에 철거업체 할 때 그래서 가끔 보면 저기 저기 나가시는 분들이 다 떼서 나가신 분도 있어요. 네, 그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게 철거업체가 못 회수하게 다 뜯어가시더라고요. 쇠란 어떤 분은 변기까지 떼가시려고 하는데 변기는 떼가지 마세요. 변기 이런 거는 뭐 쓸모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철거하고 나가실 때 이제 현금 청산 금액이 적으시니까 나가실 때 그 쇠란쇠는 손잡이까지 다 떼어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너무 과도하니까 자 지금 우리는 지금 제한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까? 제한 언제 했어요? 제한. 아까 정비계획을 정해진 시기까지 안 만들면 제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읍번에 3분의 2가 동의해주면 기존 정비계획의 내용을 바꿔달라고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그게 정비계획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요. 높이. 그거하고 여러 가지 또 세부사항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두 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한. 자, 그럼 세 번째는 아까 얘기한 건 정비계획의 내용. 내용. 자, 정비계획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갔습니까? 정비계획에서는 제일 먼저 1번 보시면 정비구역의 명칭과 이제 면적이 확정되는 거예요. 자, 여기 정비계획에서 사업의 면적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는 정비 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죠? 아까 기본계획에서는 예정구역만 대충 발표했지, 여기를 이제 보세요. 홍은동 정비 예정구역입니까? 네, 그럼 정비계획을 만들면서 홍은동 제11구역 이렇게. 홍은동 11구역 재개발 이렇게 딱 확정된다고요. 근데 면적도 그 예정구역에서 이제 정확하게 면적이 확정되고, 아까 얘기한 5번, 건축폐율, 용적률 높이를 확정합니까? 네, 일단 확정하는 거예요. 확정한 다음에 나중에 변경 요청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거기 뭐 7번에 교육환경보호, 홍은동 안에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학교 같은 것들을 공사하면서 어떻게 보호할 건지. 세입자 이주시키는 거, 세입자 주거 대책이란 말도 있잖아요. 근데 아까 기본계획 잠깐 보실래요? 기본계획. 기본계획도 보시면 세입자란 말이 있어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게. 그 기본계획에는요, 세입자 주거 대책이에요? 주거 안정 대책이에요? 주거 안정 대책이죠? 그 정비계획에는 세입자 주거 대책이죠? 예, 그거 받으셔야 돼요, 나중에. 3월 달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이라고 나오면 그거는 기본계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 세입자들을 전체적으로 안정시킬 대책. 세입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정비계획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안정자가 들어가면 그 시험 문제 이렇게 안 되니까, 실제로. 그 들어온 놈들 그렇게까지 낸다고요.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은 기본계획이다. 그죠? 정비계획이 아니라. 거기를 그런 거를 잘 극복하셔야 돼요. 세입자 주거 대책,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좀 차이가 있는데, 근데 일단 처음에는 그냥 정비계획에서는 아까 우리 건폐율 용적률이 발표가 나옵니까? 네, 정비사업의 명칭과 면적이 확정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만 더 하시면 되는데 85페이지 보시면 정비구역에 지정해가지고 그 밑에 이제 지정권자하고 지정효과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네 번째로 공부하실 게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6명이에요, 6명. 자, 정비구역을 정하시는 관청이 아까 우리 6명인지 아시겠죠? 아까 6명. 정비구역 정하는 사람은 여기 특광 2명 있었죠?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이 있었고, 여기 누구 들어왔었어요? 아까 우리. 군수도 들어가는 거예요, 군수 이렇게. 여기까지 포함할 거 4명, 2명에서 총 6명이.
거기 86페이지 보시면 정비구역을 그 6명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고 외부로 발표한 다음에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아까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5명이죠? 기본계획은 지금 5명이 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 정비구역을 정하시는 관청은 6명이다. 자, 일단 조금 어렵지만 한번 이렇게 좀 확인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정비구역의 지정 효과. 자, 정비구역이 정해지면 이제 2가지의 어떤 법률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제일 중요한 게 그 의제보다는 밑에 허가 대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비구역이 정해지면 그 의제되는 거는 해당 정비구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거로 결정된 곳으로 본다죠. 네, 우리 그 예전에 국토계획부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이 뭐였어요? 국토계획부에서 행정청이 개발사업을 할 때 간섭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이에요. 관청이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계획이 지구단위계획인데 지금 거기 정비구역이 정해지면요. 해당 정비구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따로 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정된 곳으로 본다는 거예요. 본다. 또 거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별도로 만드는 계획인 지구단위계획도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거냐면 이 정비계획 자체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정비구역을 무엇으로 보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그냥 인정을 하고 이 정비계획이라는 게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계획이죠. 이게 지구단위계획하고 똑같은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단위계획을 따로 만들지 말고 정비구역만 정해지면 그 정비계획 자체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인정을 해서 같은 효과로 보겠다는 거예요. 따로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지 말고. 그래서 이제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하려면 또 지구단위계획도 따로 만들고 관청이 간섭하려고. 근데 그 지구단위계획은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 자, 더 중요한 거는 지정권자하고 지정효과 있는데 효과. 자, 효과 중에서 2개 중에서 그 의제 효과하고 또 하나는 의제. 2번째가 허가받는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허가받는 대상이 몇 개가 있어요? 7개. 자, 정비구역이 정해지면 이 정비구역에서 이제 사업에 방해되는 행위가 7가지가 있어요. 정비구역 안에서 사업에 방해되는 행위 7가지를 할 때는 허가를 받는데 우리 옛날에 배웠던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 5가지에다가 이제 2개를 추가하는 거예요. 건물의 용도 변경하고 거기에 나무를 벌채하거나 식재하는 거. 자, 우리 그거를 일단 줄을 좀 치세요.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이제 사업에 방해되는 행위는 함부로 못하게 하려고 건물의 용도 변경이라는 거 있죠? 네. 예, 건물의 건축, 가설 건축물을 포함한다. 옆에 줄에 용도 변경, 옆에. 예, 그거하고 맨 끝에 중목의 벌채와 식재, 나무를 베는 거나 나무를 새로 심는 거. 예, 그래서 그 2개를 이렇게 따로 빼시면 거기 뭐가 들어갑니까? 건물 건축, 공작물 설치니까 건물 짓고죠. 예, 건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이 우리 옛날에 배웠던 건물 짓고, 물건 쌓고, 예, 토토토에다가 그 2가지 행위가 더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는 사업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방해. 사업에 방해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또 하나 동그라미 칠게. 건물에 건축하고 토지 분할 좀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거는 사업에 방해도 되면서 조합원 수를 늘리는 행위예요. 지금 건물의 건축이 건물을 신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를 분할하는 것도 토지가 분할되면 토지 소유자 수가 늘어납니까? 네, 그러면 그런 행위는 사업에 방해가 되죠. 동시에 조합원 수를 늘려버린다고요. 네, 우리 조합원 수가요. 정비구역이 딱 지정되면요. 이때부터는 얼음땡이에요. 얼음땡. 새로운 개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정비구역 지정된 직후에 여기 나대지가 있는데요. 나대지 소유자가 지금 1명이에요. 여기 땅이 500평짜리예요. 그럼 이 500평이니까 이거 갖다가 100평씩 5개로 잘라가지고 친구나 친척한테 소유권을 다 옮겨놨어요. 그럼 소유자 몇 명 됩니까? 5명 되는 거예요. 1명에 5명으로 4명이 증가한 거예요. 그렇게 아까 제가 여기 토지 등 소유자, 여기 땅만 있어도 재개발 사업은 조합원 됩니까? 안 됩니까? 되니까 조합원 수가 지금 추가적으로 4명이 더 증가한 거예요. 이런 행위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뭐가 줄어들어요? 일반 분양 아파트가 줄어든다고요. 이런 행위를 막으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이후부터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토지를 분할하시면 조합원 수가 늘어납니까?
재개발할 때. 그리고 또 건물을 신축했어요. 신축이 뭐예요? 건축 아까 여기다가 연립 같은 걸 줘가지고 연립을 한 동짜리를 줘서 여기를 뭐 한 거예요? 24개 아파트를 새로 분양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건물 여기 소유자가 생겼죠. 이렇게 돼버리면 조합원수 또 늘어나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건물의 건축이나 토지 분할은 조합원수를 늘리고 기타 나머지 행위들은 또 뭐가 되는 겁니까? 사업에 방해된다. 거기다 막 비닐하우스 공작물을 세우는 놈도 있고 땅을 막 파는 놈이 있어요. 재개발 사업 할 건데 토속 채취를 막 하고 있어요. 어떤 놈이. 물건을 막 쌓아놓고 있어. 거기다 막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놓고 있어. 어떤 놈이. 이게 다 허가받고 하셔야 된다고요. 나무를 막 심어서 4월 1일 날 해가지고 막 나무 심어. 식목일이라고. 4월 5일이 식목일이죠? 4월 1일은 만우절인가? 그래서 제가 만우절 4월 1일이 무슨 요일인가요? 월요일입니까? 그 제가 와서 만우절 뻥칠 거예요, 가지고. 미리 예고할 거예요. 4월 1일 날 와가지고 영어 시험 들어갔다고 이거 뻥칠 거예요. 중개사 시험 모레부터. 토익 공부도 같이 하시라고 이렇게 할 건데. 예, 그런 말에 이제 분명히 속을 칠 거예요. 그때 4월 1일 날 되면 아직도 한참 남았으니까 와가지고 내가 영어 시험 들어갔다고. 토익 700점 넘어야 된다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요런 행위가 허가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 하나 메모하세요. 토지의 합병은 허가 대상이 아님 이렇게. 합병이 하필이죠. 네. 하필은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분할만 들어가 있지 합병은 허가 대상이 아님. 그래서 하필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적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좀 볼게요. 마지막으로 정비구역의 해제. 자, 이번에는 아까 효과까지 봤어요. 의제되는 효과하고 7가지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아라. 근데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5번째가 정비구역이 이제 해제가 되는 거예요. 해제. 자, 이제 이게 조금 제일 어려운 건데 이 해제는 이 정비구역 이거 있죠, 이거. 네. 이거하고 아까 기본계획으로 발표한 예정구역 있습니까? 네. 자, 이게 이제 없어질 거예요. 이게 사업을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자, 왜냐하면 사업을 지연시켜서 지연. 자, 거기 보면 86페이지에서 뒤로 가시면 87. 네, 뒤쪽에 제한이라는 건 나중에 하시고 뒤쪽에 88이네요. 88. 그거 하나만 더 보시면 되는데 이거 책에 있는 번호는 그냥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이렇게 여기 있는 거로 5가지 주제를 뽑으셔야 돼요. 정비구역을 지정을 할 때는 아까 신청도 있었고 직권도 있었죠.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하는 사람이 지정되면 효과 이런 거 제한도 할 수 있고 정비계획 제한. 여기 해제는 거기서 왼쪽은 글씨고 오른쪽은 그림이 있죠. 일단 그림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림. 그림을 보시면 자, 기본계획부터 시작을 해요. 기본계획 수립 고시가 되고 나서 화살표가 잘 보세요. 아까 우리 기본계획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뭐로 가셔야 돼요? 이거 좀 지울게요. 기본계획이 수립 고시가 되면 그 다음에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 지정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까? 네. 여기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여기서부터 기본계획 수립 고시에서 이렇게 갈 때 여기 기간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몇 년 안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죠? 청자가 좀 지워졌는데 여기서 3년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3년. 그 옆에 보시면 가로 있죠? 네. 3년 안에 구역 지정 신청으로 가셔야 된다고요. 그걸 안 하면 3년 다음 날, 3년 지나고 나서 3년 다음 날에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예정구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재개발 사업 못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기본계획이 나오면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몇 년 안에? 3년. 네. 그러면 정비구역이 정해지고 나면 요거 좀 지우고요.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여기를 출발로 해서 다시 이게 뭐로 가셔야 돼요? 추진위원회로 갔다가 조합설립으로 가시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럼 추진위원회 구성도 이것도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요 구성 승인이라는 걸 받으셔야 돼요. 그럼 요 승인 신청을 여기서는 요쪽에 있네요. 2년입니다, 2년. 자, 2년 내에 자,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또 넣으셔야 되고, 이렇게. 자, 2년 내 신청을 넣어야 됩니까? 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은 3년. 정비구역 지정에서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은 2년. 그럼 추진위원회 승인 받았으면 여길 또 출발로 해가지고 조합 설립할 때 조합 설립의 인가라는 걸 받는데 여기서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설립 인가로 가는 건 요거는 여기 밑에 가로 안에 2년. 자, 2년 안에 추진위원회 승인해서 조합 설립의 인가 신청으로 가셔야 돼요. 그 다음 하나 더. 조합 설립의 인가, 여기에. 조합 설립이 이렇게 인가가 떨어졌으면 다음 단계가 뭐예요? 아까 설계도 작업을 해서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은
최종적으로 3년이에요, 3년. 그럼 이게 지금 기간이 보세요. 기본 계획부터 정으로 가는 게 3년입니까? 정. 3, 2, 3이 되는 거예요, 지금. 숫자가 지금 3, 2, 3 이렇게 4번 나오셔야 된다고요. 그 절차 그 기간 동안 못 하시면 그 다음, 3년 다음 날, 2년 다음 날 이 정비구역이라든가 기본계획으로 발표한 예정구역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의무예요, 의무. 옆에 그 글자 좀 보세요. 글자 보시면 정비구역 해제에서 의무적 해제입니까? 반드시 해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청장 같은 사람 등이 정비 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 다음 어느 하나에 걸리면 특광한테 정비구역 해제 요청 같은 걸 넣어서 아까 지정처럼 해제 요청을 넣어가지고 맨 끝에 해제를 하여한다고 되어 있죠. 네, 의무적으로. 그래서 거기 박스 안에 기억번 좀 보세요. 기억번. 자, 기본계획에서 지난 글씨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정일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근데 그 예정일은 무시하시고 그냥 기본계획으로 정했으니까 기본계획 발표가 나온 다음에 몇 년 안에? 3년 안에 맨 끝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으로 안 간 거죠.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3년 안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3년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에서는 A, C, D번만 보시면 돼요. A번하고 B번은 보지 마세요. B번은 그 추진위원회를 안 만드는 케이스인데 그거 보지 마시고 니은번에 A번 보시면 자 출발이 어디입니까? 정비구역 지정이죠. 정비구역 지정에서 뭐로 가셔야 돼요?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가는 것은 2년. 정비구역 지정에서 2년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 쪽으로 가셔야 됩니까? 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로 가야 된다. 이렇게.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안 했으면 2년 다음 날 또 해제고. 자, 그 다음에 C번. B번 보지 마세요. C번에 보시면 추진위원회 승인을 또 얻었으면 다시 조합설립에 인가 신청을 하는 건 2년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합설립에 인가를 받았으면 여기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신청, 설계도 작업을 해서 3년 안에 사업시행인가 신청 넣어야 됩니까? 네, 그렇게 안 하면 3년 되는 다음날 해제. 그거 칠판 보세요, 여기. 조합설립 인가에서 여기서부터 여기 분양 신청 같은 거 받은 다음에 관리처분으로 가는 요 기간은 없어요. 여기서부터 끝났다고요. 여기까지만 딱 오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뭐 관리처분 가는 기간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거 해제할 때 그런 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구역 해제는 여기 사업시행 인가신청까지만 들어가시면 해제될 일은 없는 거예요. 관리처분계획까지 넘어가서 해제돼 버리면 너무 이거는 혼란이 크죠. 관리처분까지 여기까지 이 기간은 없어요. 이건 아까 그냥 120일 안에 분양 통지하고 분양청 받아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건데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이 해제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 해제는 여기서 끝나시는 거예요. 사업시행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제 사유까지 이렇게 보셔서 5가지 주제 자 넘겨보십시오. 여기 테마 3이고요. 테마 3은 여기 보세요. 정비 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 지정까지 해야 됩니까? 처음에 여기 지정을 할 때는 아까 지정 신청 구청장이 특권 같은 거 올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나머지 파란색 관청들 4명은 직접 정비구역을 정한다 이렇게. 아까 제한도 있었습니까? 정비계획을 안 만들면 제한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정비계획의 내용에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같은 게 들어가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6명입니까? 6명이죠? 정비구역 지정권자. 그다음에 효과, 아까 의제되는 거하고 7가지 개발에게는 허가를 받는데 여기 합병은 안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해제할 때는 아까 우리 기간이 3년짜리도 있었고 2년짜리 있었죠? 그 다음에 2년 마지막으로 3년 이렇게. 사실 이거는 기억을 못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이 노란색 쓴 글씨가 지금 몇 개예요? 5개죠. 이 5가지를 요거를 이제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요거를 잡아 놓으셔야지 요 3번째 테마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꾸 보셔야 돼요. 자꾸 보시면 아 여기서 이제 이런 게 시험 나오는 주제들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 계획할 때는 3개밖에 없었죠. 수리권자하고 내용하고 절차 이런 거밖에 없었잖아요. 여기서는 5가지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마 4. 자, 테마 4는 이제 원래는 추진위원회로 들어가야 되는데 순서로 봤을 때는 추진위원회 하기 전에 하나 더 볼 게 있습니다. 이 테마 4에서는 뭘 보시는 거냐면 아까 우리 정비사업이 몇 개였었어요? 총 3개죠. 그럼 3가지를 좀 비교하는 작업. 자, 시행자하고 시행 방식을 비교하시라는 거예요.
시행자가 조합이 하는 거 2개, 조합이 아닌 거 하나 있다고요. 여기 시행자가요. 아까 여기 조합이 조합. 예, 조합 만드는 거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 2개밖에 없잖아요. 예, 개선 사업할 때는 거 조합이 없다고요. 예, 그래서 거기 보면 그 4번의 테마 사례 사업 시행 방식에서 뭐 시행자라는 게 먼저 있는데 시행자를 먼저 보시고 나서 이제 시행 방식을 한번 보세요. 이거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거기 보시면 제일 먼저 자, 시행자 오른쪽에 있는 시행자에서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까? 아까 우리 저소득층들이 사시는데 개선 사업은 저소득층이 사는데 그 사업 방식에서 2번이 중요한 거예요. 2번. 거기 뭐 수용이든 뭐 환지든 관리 처분 이런 방식으로 할 때는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소유자 3분의 2 동의도 받고 세입자 과반입니까? 네. 예, 그거를 다 받아서 시장문수 등이 직접 사업을 하거나 시장문수 등이 직접 사업을 한대요. 예, 아니면 토지주택공사 등을 거기까지만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사업 시행자로 처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조합 만드는 게 아니죠. 예, 가난한 사업이니까 시장문수 등 같은 관청이 사업을 해주든지 공기업인 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럼 조합 만드는 사업이 아니죠. 네. 그래서 여기 시장문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가 들어갈 때는 소유자 3분의 2, 세입자 과반 동의를 다 받으셔야 돼요. 거기 시험 문제 썼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아랫줄에 동의의 예외고 하나 더 보시면 천재지변이 나서 긴급한 개선 사업일 때는 동의 없이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원래 평상시에는 소유자 3분의 2, 세입자 과반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까? 네, 그래서 시장문수 등이 들어가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들어가야 되는데 천재지변 나면 아무런 동의 없이도 시장문수 등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재개발 사업 보세요. 재개발 사업은 거기 조합이 하거나 이렇게 돼 있습니까? 네, 조합을 만들어서 재개발 조합은 조합을 무조건 만드셔야 돼요. 의무입니다, 의무. 토지동 소유자가 조합 만들어서 단독으로 하거나 아니면 조합원이 과반수 동의해주면 누구랑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공동으로 하는 사람에다 번호를 좀 붙이세요. 자, 시장문수 등이 1번, 토지주택공사 등이 2번 후보예요. 2번 후보. 그 다음에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줄을 치시고 3번 후보. 신탁업자가 일종의 금융기관인데 4번. 한국감정원이라는 공기업에다가 5번 이렇게 주세요. 그럼 재개발조합은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개발조합이 시장문수 등이랑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재개발조합이 한국감정원하고도 공동할 수 있습니까? 네. 이렇게 공동시행자를 구성해도 되고 재개발조합이 지 혼자 해도 되고 이렇게. 항상 조합을 만들어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뒤에 재건축 사업 보세요. 재건축 사업도 아까 우리 중산층들이 사니까 조합을 만들어서 재건축 조합이 단독으로 하거나 재건축 조합도 공동시행자 한 명을 선정할 수 있습니까? 네, 있는데 거기 누가 없어요. 신탁업자하고 감정원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은 공동시행자가 3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 번호를 붙여서 시장문수 등 1번, 토지주택공사 등은 2번, 거기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는 민간 건설회사예요. 그래서 줄치고 그냥 3번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예상 문제. 재건축 조합이 한국감정원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재개발조합은 감정원이 공동시행자가 될 수 있고 재개발은 있다고요. 재건축은 안 된다고요. 그리고 조합을 아예 안 만들고 처음부터 시장문수 등이 해주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처음부터 들어가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사업은 항상 조합이 있으셔요. 조합이 단독을 하거나 조합이 공동시행자를 선정해서 공동시행자가 되는 건데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없잖아요. 그걸 좀 보시고 자 왼쪽에 시행 방식도 개선 사업할 때는 사업 방식이 4가지예요. 스스로 자기 집을 보존하면서 고치는 방식, 아까 보존 정비가 고치는 방식이잖아요. 아니면 이제 수용을 해서 철거한 다음에 개발해주는 방식, 환지로 땅이 있으면 땅으로 주는 방식도 있고 관리처분 계획으로 아파트 주는 방식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자 재건축 재개발할 때는 차이가 뭐예요? 재개발 사업할 때는 관리처분으로 기존 집을 철거한 다음에 새 집을 짓습니까? 진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으로 분양하는 방식 또는 환지가 하나 더 있다고요. 재개발 사업할 때는 땅만 가진 사람이 있으면 땅으로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파트 안 주고.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으로 주로 아파트를 주다가 일부 뭐도 줄 수 있어요. 환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환지도. 자 반면에 재건축 사업은요. 관리처분 계획으로 주택이나
2대 오피스를 지어서 그거를 준다. 자, 지금 환지가 없죠. 재건축에는 환지가 없다고요.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으로 뭐 주택 같은 걸 지어서 줘도 되고 환지로 주는 방식도 있고 재개발은 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으로만 공사하는 거예요. 새로운 주택을 짓든지 오피스텔 같은 거 지어서 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으로만 사업하셔야 돼요. 환지가 없어요. 요거를 비교하셔가지고 나중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 비교. 자, 그래서 이제 왼쪽에 사업 시행 방식 요것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어려워서 못 보. 나머지 밑에 2차 시행자라든가 뒤에 대행 같은 것들은 지금 아직 못 보셔야 돼요. 볼 수가 없습니다. 어려워서.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뒤에 이제 조금만 한 5분만 쉬었다가 4시 20분까지만 더 하겠습니다. 뒤에 몇 개 더 남았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